서울과 경기도에는 수많은 지하철 노선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길 교통개발로 인해 가장 좋아질 곳은 어디일까요? 어떤 지역은 서울 강남과 같은 비싼 지역과 연결되어서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하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어떤 지역은 교통이 생겨도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인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겨나고 있는 노선들도 정말 좋은 노선이 있는 반면 생겨도 아파트 가격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는 노선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파트는 그 지역의 일자리라거나 생활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게 그리 좋지는 않더라도 교통이 좋으면 좋은 아파트, 즉 가격이 비싼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에서 아파트의 가치는 서울의 핵심지로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것도 좋지만 지금은 물리적인 거리보다 시간적인 거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교통개발로 서울까지의 시간적인 거리가 획기적으로 단축되어서 크게 좋아질 지하철 노선과 지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나오는 노선 근처의 아파트만 산다고 해도 내 집 마련이나 아파트 투자에 크게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뒤로 갈수록 더 영향력이 큰 노선들이 나오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노선은 월판선입니다. 월판선은 인천의 송도역에서 시작해서 시흥의 월곶, 시흥시청역을 거쳐서 광명역, 안양과 의왕 인덕원을 거쳐서 판교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쪽 끝에 있는 인천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기 남부 중심지까지 이어지는 노선인 거죠. 이 노선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월판선의 특징은 서울을 경유하지 않는 노선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을 거치지 않는 노선이라서 가치가 떨어지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교통이나 지하철의 경우 서울 강남 접근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혹은 서울 광화문 업무지구나 여의도까지의 접근성을 많이 따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월판선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판교의 위상이 점차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현재 18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임직원 수는 78,872명입니다. 제2테크노밸리와 제3테크노밸리도 개발이 되면서 앞으로 기업 수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판교는 단순히 기업과 일자리만 많을 뿐만 아니라 IT, 바이오, 컨텐츠 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IT 분야의 대표 기업은 NC소프트, 안넷, 하나테크인, SKCNC, 네이버, 카카오가 있고, 바이오 분야의 대표 기업은 SK케미칼, 참여건, 한국바이오협회, 컨텐츠 분야의 대표 기업은 넥슨과 NHN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판교의 전체 매출액은 2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우리나라 GDP인 2200조 원의 약 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하니 판교와 같은 고소득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월판선이 가치가 큰 두 번째 이유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인천을 예로 들면 인천에는 강남까지 직결되는 7호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성남역에서 강남의 논현역까지는 지하철 시간만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7호선이 강남까지 이어지는 좋은 노선이긴 하지만 인천에서 서울까지 매일 출퇴근하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감이 있습니다. 반면 월판선의 경우 급행이 있어서 송도역에서 월판선 급행을 타면 약 30분 소요된다고 합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입장이라면 지하철 시간 1시간은 조금 긴 감이 있지만 30분이라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판교에 일자리를 둔 고소득자들은 인천에 내 집 마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판교 근처는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보다 시간적인 거리가 가깝고 또한 집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으로 수요가 몰리는 거죠. 추가로 월판선을 이용해서 신안산선, KTX, 4호선, 신분당선, GTX-A 등 좋은 노선들과 환승하기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러한 이유들로 서울을 지나지 않는 노선이지만 월판선이 개통된다면 꽤나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월판선이 개통하는 역 근처의 아파트도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월곶 판교선이 개통하는 인천의 송도역, 연수역, 시흥의 월곶역, 장곡역, 시흥시청역, 매화역, 광명의 광명역, 안양의 만안역, 안양역, 안양 종합운동장역, 의왕의 인덕원역, 청계역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급행에 정차하는 5개 역이, 그리고 이 중에서도 원래 판교와 멀었던 곳이 더 좋습니다. 월판선의 경우 기존의 개통 목표는 2025년도였으나 계속 밀리고 밀려서 결국 2030년까지 밀릴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로 소개할 노선은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은 기존 교통의 불모지였던 곳들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좋게 바꿔주는 노선인데요. 특히 안산과 시흥의 경우 서울로의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시흥과 안산에는 4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이 지나고 있는데 이 중 서해선은 말 그대로 서해를 관통하는 노선이라서 서울을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4호선과 수인분당선은 서울을 가긴 하지만 너무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안산역에서 수인 분당선을 타고 서울의 강남구청역까지 간다면 지하철 시간만 1시간 50분이 걸립니다. 수인 분당선을 타고 한 번에 가느니 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환승을 하는 게 더 빠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서울로의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았던 안산과 시흥에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서 서울까지의 교통이 크게 좋아집니다. 신안산선도 월판선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여의도와 영등포,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같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노선도를 보면 서울의 여의도, 영등포, 구로 디지털 단지, 독산역과 석수역을 거쳐서 광명역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는 노선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면서 안산 방면과 시흥 방면으로 갈라집니다. 안산 방면은 목감역에서 한양대역까지 이어지고 시흥 방면은 하곤역에서 시흥을 거쳐서 안산의 원시역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서울로의 접근성이 정말 안 좋았던 시흥과 안산에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서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또한 기존의 수인분당선이 안산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는데 1시간 50분이 걸린다고 했는데요. 신안산선이 개통된다면 안산의 원시에서 여의도까지는 약 30분이 소요되고 한양대 에리카역에서 여의도까지는 약 25분이 소요됩니다. 신안산선도 급행열차를 운행하고 최고 시속 110km를 지하철 요금 수준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서울 출퇴근을 생각하지 못했던 시흥과 안산이었는데 이제는 서울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시흥과 안산의 아파트를 찾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아지고 또한 서울의 비싼 아파트 가격과도 연계가 됩니다. 신안산선으로 수혜를 받을 지역은 기존에도 교통 인프라가 좋았던 서울이나 광명보다는 기존의 교통이 안 좋았던 안산과 시흥이 될 건데요. 시흥의 매화역, 시흥시청역, 달미역, 선부역, 원곡역, 원시역, 기존역과 새로 신설된 역 근처의 아파트와 안산의 목감역, 장하역, 성포역, 중앙역,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역 근처의 아파트가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안산선은 원래 2024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지금은 2027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교통공사는 항상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만큼 이 또한 조금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노선은 GTX-A입니다. GTX는 사실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그만큼 지금까지 많이 거론되는 노선입니다. 실제로 GTX-A는 지금 개통해서 운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GTX-A가 개통을 했지만 생각보다 큰 파급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통을 했을 때 실제 타본 후기 등의 뉴스나 후기가 올라오고 지금은 조용한 듯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도 크게 변동하지 않았고요. GTX-A는 수서역에서 동창역 구간이 2024년 3월 20일에 개통되었고 북부 구간인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구간이 2024년 12월 28일에 개통했습니다. 현재는 수서역에서 동창역 구간인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 동탄역을 운행 중이고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이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의 북부 구간이 운행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울 강남에 위치한 삼성역까지는 아직 개통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역에서 수서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삼성역까지 완전 개통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북부로 불리던 파주의 운정에서 서울역까지의 교통이 아주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남부와는 연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서울 강남이라거나 경기도 남부까지의 접근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GTX-A는 반쪽짜리 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파주 운정에서 수서, 성남, 동탄까지 연결이 되고 최종적으로 삼성역까지 완전 개통이 된다면 GTX-A로 인한 교통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는 파주 운정역에서 삼성역까지 30분이면 도착 가능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고 일자리가 많아질 곳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건 그 어떤 호재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GTX-A가 개통하기 전에는 경기도 최북부에서 경기 남부로 이동하려면 2시간이 넘게 걸릴 만큼 교통이 좋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GTX가 개통하면서 파주 운정에서 판교가 있는 성남역까지도 약 35분이면 도착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이 경기도 외곽이라거나 지방의 경우 계속해서 침체항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곳은 서울과 경기도의 상급지 위주였고 이외의 지역과 아파트는 그리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외곽에서 GTX가 개통해도 크게 가격이 오르지 못했고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파주 운정의 경우 GTX 개통 시기인 2024년, 2025년에는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상 경기도 중하급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 점과 파주의 입주 물량이 과다 공급이라는 점 때문에 GTX가 개통해도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지금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의한 상황적인 요인이 개선되고 입주 물량도 줄어들면서 주변 인프라가 개선이 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5년 이내에 GTX 완전 개통으로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로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앞으로 꽤나 많이 오를 수 있고 주목해 봐야 할 지역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상승장 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알 건데요. 상승장에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교통 계획만 발표돼도 가격이 확 오르기도 합니다. 상승장 때는 교통 계획만 발표돼도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과 같이 침체장일 때는 교통이 개통돼도 그냥 그렇구나 라는 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단순히 교통 호재만 있다고 좋게 보는 건 경계해야겠지만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고 언제쯤 개통할지 알 수 있는 교통은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특히 그 교통이 가격이 비싼 곳으로 이어지고 기존 교통보다 훨씬 편리하게 해주는 거라면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직장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준다면 결국엔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또한 교통의 경우 비싼 지역 혹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과 연결이 되는지 꼭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인 서울 강남과 연결이 되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땅값이 비싸고 일자리가 가장 많은 광화문 근처라거나 여의도와 연결이 되면 좋습니다. 판교 역시 경기도에선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이고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북부만 지나는 6호선이라거나 경의 중앙선보다는 서울 강남을 지나는 신분당선이나 9호선과 같은 노선들이 나중에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선은 월판선, 신안산선, GTX-A 노선이고 그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곧 2025년 부동산 투자 전략집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댓글 상단에 카톡 채널 추가하시면 꽤나 공들여 작성한 자료 안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고 25년에 서울, 수도권, 지방 내 집 마련과 아파트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월판선입니다. 월판선은 인천의 송도역에서 성남의 판교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을 지나지 않는 노선이지만 경기 남부를 가로질러서 IT, 바이오, 컨텐츠 등 고소득의 일자리가 많은 판교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월판선의 노선도를 보면 인천부터 시흥과 광명을 거쳐서 성남 판교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월판선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지역은 예상하셨듯이 인천입니다. 현재 시점에 판교까지의 접근성이 가장 안 좋고 멀리 떨어진 곳이 월판선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송도역에서 판교역까지 가려면 현재는 1시간 15분이 걸리고 그마저도 환승을 2번이나 해야 해서 사실상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월판선이 개통한다면 약 30분에서 35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하니 교통이 크게 개선됩니다. 특히 월판선으로 수혜를 받을 지역을 볼 때는 급행인지 완행인지도 중요합니다. 월판선 급행 정체역은 송도역, 시흥시청역, 광명역, 인덕원역, 판교역입니다. 송도에서 판교까지 더 빠르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급행열차로 정차역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천에서도 월판선이 지나가는 연수역, 남인재역, 남동구청역, 호구포역, 인천노년역은 완행으로 운행됩니다. 급행으로 가면 역수가 적어서 시간도 적어지는 반면 완행으로 가면 정차역이 많아서 시간이 길어집니다. 대략 인천에서 완행을 타고 판교역까지 가려면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도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월판선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곳은 아무래도 기존의 판교와 가장 떨어져 있기도 하고 급행이 지나가는 송도역 근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송도역 근처는 마침 도시개발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송도역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으로 KTX와 함께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상가시설과 주상복합, 주차장, 공원이 함께 들어와서 단순히 월판선만 들어오는 게 아닌 개발 사업까지 같이 진행되어서 입지가 더 좋아집니다. 또한 주거시설로는 얼마 전 분양한 송도역 레미안 센트리폴 1단지부터 3단지까지가 들어옵니다. 송도역 역세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아파트는 레미안 센트리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TX와 월판선이라는 굵직한 교통개발, 여기에 복합 환승센터와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오는 도시개발, 그리고 레미안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신축 아파트까지 더해지면서 월판선이 들어오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아파트는 송도역 레미안 센트리폴입니다. 특히 1단지는 2단지보다는 3단지가 송도역과 상업용지와 가장 가까워서 3단지가 가장 좋습니다. 3단지 기준으로 작년 분양 당시 분양가는 33평형 고층 기준 7억 2,500만원이었고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에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였습니다. 인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치고는 분양가가 저렴하진 않아서 위에 말한 호재들이 이미 분양가에 어느 정도 녹아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통에 들어오고 도시개발이 돼서 실제로 교통으로 인한 편리함과 살기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인다면 이 가격보다도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착공을 이미 시작해서 대략 언제 개통될지 알 수 있는 호재는 실제로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수도권 접근성을 좋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또한 점차 가격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송도역 말고도 월판선 완행이 지나가는 연수역, 원인제역, 호구포역,
인천 논현역이 있는데 이 근처는 주로 구축 위주의 아파트라서 유튜브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천의 완익역 중에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곳이 있는데 월판선 이용뿐만 아니라 재건축 가능한 대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추후 큰 가치를 볼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정 댓글의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한 달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왕 아파트를 산다면 그냥 아파트보다도 앞으로 교통이 생겨서 더 좋아질 곳, 그리고 단순히 교통만 보기보다도 많은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추후 재건축 호재로도 가격이 더 오를 곳을 사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노선은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은 교통의 불모지였던 시흥과 안산에서 서울의 여의도까지 연결해주는 노선이라고 했습니다. 시흥과 안산에서는 서울까지 가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했는데 신안산선으로 인해서 이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더 큰 변화를 가지고 올 노선입니다. 신안산선의 주요 정차역을 보면 안산에서 시작해서 시흥과 강명을 거쳐서 서울의 구로 디지털 단지, 영등포,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일자리가 많은 구로 디지털 단지나 여의도와 같은 곳으로 연결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또한 서울 접근성을 아주 좋게 해줍니다. 현재 수인 분당선을 타고 강남까지 1시간 50분이 걸릴 만큼 서울 접근성이 좋지 않지만 추후 신안산선을 타면 30분 정도면 여의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신안산선으로 인해 가장 수혜를 받을 지역 또한 광명보다는 시흥과 안산인데요. 기존에 서울로 가기 힘들었던 지역이 가기 좋아지면서 입지가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안산의 아파트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전에 언급했던 월판선과 신안산선이 동시에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 개 노선만 들어와도 가치가 달라지는데 두 개 노선이 동시에 들어온다면 2배로 좋아집니다. 그 역은 시흥의 시흥시청역과 광명의 광명역인데요. 이 두 개 역이 월판선과 신안산선 급행이 지나가기에 가장 교통으로 인한 수혜를 많이 받을 곳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역 중 광명은 서울과 인접해 있고 KTX도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 접근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흥시청역은 서울과 거리도 멀고 교통이 안 좋기에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시흥시청역 주변의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시흥시청역은 월판선의 장곡역 다음 외화역 전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서해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추후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서해선이라는 그리 좋지 않은 노선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월판선과 신안산선이 들어온다면 가치가 꽤나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특히 두 개 노선 모두 급행 정차역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흥시청역 근처에는 주거단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초역세권이라고 할 만한 아파트가 주변에 없고 도보 10분 정도 거리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시흥시청역 왼쪽에는 구축 아파트인 대동 청구 아파트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동안 로얄두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동 청구 아파트는 1999년식 구축 아파트이고 세대수는 958세대입니다. 바로 앞에는 시흥시청이 있어서 약간의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요. 다만 주변 아파트 세대수가 많지 않고 초등학교 하나만 있어서 학원가가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시흥시청역까지는 도보 10분 정도의 거리라서 역세권이긴 하지만 주변 생활 환경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흥시청역 아래쪽에 있는 동안 로얄두크 아파트를 보면요. 동안 로얄두크 아파트 역시 시흥시청역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2020년식 신축급 아파트로 세대수는 447세대로 조금은 적은 감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시흥시청역이 아닌 시흥능곡역 근처로 상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동안 로얄두크 근처로는 상권이 없어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재 지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면 동안 로얄두크 아파트 위쪽으로는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에는 보통 주상복합이나 상가 건물들이 올라오는데요. 앞으로 시흥시청역 인근이 개발되면서 상업시설 또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근처에 새로운 상권이 생겨나고 생활에 필요한 업종들도 들어와서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지도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게 생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본 시흥시청역 왼쪽에 위치한 대동 청구 아파트와 아래쪽에 위치한 동안 로얄두크 아파트 중 어디가 더 좋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하려면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대동 청구 아파트는 33평형 고층이 최저가 4억 7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동안 로얄두크 아파트는 중층이 최저가 6억 2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두 아파트 중 어디가 더 내 집 마련 혹은 투자하기 좋을까요? 만약 제가 두 아파트 중 하나를 사야 한다면 저는 동안 로얄두크 아파트를 고르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연식 차이가 21년이 나는데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대동 청구 아파트는 이제 27년 차인 구축 아파트이고 재건축도 하기 힘든 대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되어가는 조금은 애매한 연식입니다. 하지만 동안 로열두크 아파트는 아직은 신축급인 연식으로 꾸준한 신축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식이 21년 차이가 나는데 가격 차이가 75% 수준이라면 신축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연식에 비해 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동 청구 아파트가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더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시청이 있어서 상권이 같이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또한 앞으로 시흥시청역 위쪽으로 준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개발되면서 각종 생활 인프라와 상권이 생기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으로 주변 생활 환경이 개선되면서 더 좋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신축 상가 건물과 주상복합이 들어오면 그 옆에 아파트 단지는 수혜를 입습니다. 반면 구축 아파트 옆에 구축 상가는 계속해서 허름해져 갈 뿐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현재 모습을 보는 것도 좋지만 추후 매수하고 나서 2년 뒤, 4년 뒤 매도할 때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 더 개발이 될 곳 주변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시흥시청역에는 신안산선과 월판선 급행 정차역이 되면서 서울과 판교, 경기 남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또한 시흥시청역 역세권 개발과 함께 주변 인프라도 개선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동안 로열두크 아파트도 꽤나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하는 아파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절대로 지금 매수를 추천하는 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고요. 신안산선과 월판선이 동시에 지나는 또 다른 역인 광명역도 추후 꽤나 좋아지는데요. 지금 광명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광명역 근처의 아파트도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굵직한 노선이 2개나 들어오지만 현재 서울 상급지 제외하고 부동산 시장이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묻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좋아지는 지역은 GTX-A가 개통하는 지역입니다. GTX-A는 파주의 운정에서 시작해서 일산을 거쳐 서울의 삼성역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삼성역은 코엑스, 현대차, GBC 사이에 있고 일자리가 가장 많은 테헤란로를 끼고 있습니다. 삼성역은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역이자 땅값도 가장 비싸질 곳입니다. 이 삼성역에서 GTX 정차역이 생겨서 앞으로 GTX 노선을 지나는 지역은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GTX-A는 파주 운정 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구간과 화성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의 구간만 개통한 반쪽짜리 노선인데요. 서울역에서 수서역까지는 삼성역 무정차로 통과해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삼성역까지 완전 개통은 2028년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연될 수 있는데 그래도 2030년에는 완전 개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앞으로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의 강남 상성역까지는 GTX-A를 타고 빠른 시간대에 이동 가능합니다.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앞으로 서울 강남 상성역까지는 3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경기도 북서쪽에 있어서 서울 강남이나 경기도 남부까지의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는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보다도 강남 접근성이 더 좋아집니다. 착공을 했고 언제 개통할지 시기가 나온 노선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GTX-A처럼 실제로 교통을 획기적으로 좋게 해주는 노선은 더더욱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파주라거나 고양시는 부동산 침체장을 겪고 있어서 이런 교통 호재가 가격에 반영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GTX-A는 경기도 북부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서 경기 남부까지 이어지는데 경기 북부와 남부 중 어디를 더 관심 가져야 할까요? 저는 지금 시기에는 경기도 북부를 더 관심 있게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GTX-A로 인해서 교통이 크게 좋아지는 곳은 경기 남부보다는 경기 북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후 성남역에서 GTX-A를 타고 삼성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지만 현재도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판교의 경우 GTX-A가 들어오기 전에도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습니다. 동탄도 마찬가지로 동탄역에 GTX-A가 들어와서 추후 삼성역 접근성이 좋아지지만 현재도 SRT가 있어서 강남의 수서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전철이 아닌 광역버스를 타도 강남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파주 운정이나 고향 킨텍스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오래 걸립니다. 네이버 지도 길찾기에서 1시간 16분이 걸린다고 나오지만 환승만 2번을 해서 버스를 3번 타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리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이내에 GTX-A가 완전 개통해서 삼성역까지 이어진다면 경기도 남부 못지않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지역으로 빠르게 갈 수 있게 되지만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한 경기도 북부 지역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실제 파주 운정이라거나 고양시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보겠습니다. 먼저 파주 운정입니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 하나로 아직도 개발이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총 10만여 세대에 29만 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니 상당히 큰 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운정신도시는 1지구부터 3지구까지 나뉘어져서 개발되는데요. 1지구와 2지구는 2000년대부터 개발되었고 3지구는 아직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GTX-A역이 있는 운정중앙역 근처는 신축급 아파트들이 있고 또한 이제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공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 웬만하면 GTX-A가 있는 운정중앙역 근처의 신축 아파트들 위주가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파주 운정신도시가 GTX 개통을 했음에도 가격이 반토막 났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고 역시 파주와 같은 수도권 외곽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GTX가 생각보다 큰 영향력이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는 9억 넘던 GTX 근처 집값이 4억대로 떨어졌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따져보면 이 기사에 나왔던 운정 화성 파크드림은 GTX-A 운정 중앙역까지는 도보로 50분이나 걸리는 단지였고요. 이 정도 거리면 사실상 GTX로 인한 수혜를 보기는 힘든 단지입니다. 또한 9억대에 거래되었던 매물은 펜트하우스 매물로 다락방과 테라스가 있는 매물이고 현재 4억 후반에 거래되고 있는 매물은 일반 매물입니다. 마치 84 타입과 59 타입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실제로 GTX-A 근처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보면 고점 대비 23% 수준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봤던 기사 내용과는 완전 다른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사를 볼 때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기사만 보고 믿으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잠시 이야기가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운정신도시의 경우 GTX와 멀리 떨어진 곳은 지금 투자처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GTX가 지나는 운정중앙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 근처 위주로 보면 됩니다. GTX역 근처의 아파트는 대부분 2026년에서 2027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많이 있고 그 외에 조금 떨어진 거리에 신축급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운정신도시의 경우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 3년이 걸려 있어서 앞으로 입주 예정인 역세권 단지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입주한 신축급 아파트를 봐야 하는데요. 운정중앙역 오른편에 있는 운정신도시 센트럴푸르지오 아이파크가 현재 입주한 단지 중에서는 운정중앙역까지 가장 가깝습니다. 센트럴푸르지오는 2018년식으로 1956세대, 운정 아이파크는 2020년식으로 304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단지 크기가 꽤나 큰데요. 최대한 운정중앙역에서 가까운 동에 있는 세대가 좋습니다. 이 외에도 센트럴푸르지오 위에 있는 힐스테이트도 1km 이내에 들어오는 동이 있고 운정중앙역 왼편에 있는 중흥 S클래스와 대방 디에트르 더 퍼스트, 이편한 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아파트가 직선거리로 1km 이내로는 들어와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선호 타입 중층 기준 6억 중반대에도 매물이 있는 만큼 가격도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경우 침체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가격 반등을 하지 못했고 교통 호재도 가격에 반영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정신도시의 경우 앞으로 입주 물량이 계속 예정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들보다도 더 늦게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 GTX-A가 완전 개통돼서 서울 강남 상승역까지 30분 이내로 갈 수 있다면 지금의 파주 운정의 입지와 위상이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아파트를 산다면 아무런 호재가 없는 것보다 확정된 큰 호재가 있는 곳을 사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가격도 비슷하다면요. 파주 운정신도시 다음으로 고양시에도 GTX-A가 개통했는데요. 고양시에는 일산 서구 킨텍스역과 대곡역, 그리고 추후에는 상릉신도시 안에 창릉역까지 GTX가 지납니다. 이 중 대곡역과 창릉역 주변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고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대곡역 도시개발 사업과 창릉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아주 좋아질 거라는 점만 언급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킨텍스역 근처를 다뤄보겠습니다. 킨텍스역은 고양이 일산 동구와 서구 경계면에 있고 현재 GTX-A만 지나가는 신설역인데요. 킨텍스역 근처는 상업용지라서 주상복합 형식의 고층으로 들어왔습니다. 초역세권 아파트인 포레나 킨텍스, 킨텍스 원시티 M1에서 M3 모두 2019년식의 신축급 아파트이고요. 아직 주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킨텍스 제2전시관 옆으로는 제3전시관이 들어올 예정이고 킨텍스역의 남동쪽으로는 한류월드가 들어와서 각종 복합시설 및 테마파크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양 방송영상밸리와 일산 테크노밸리도 개발되면서 일자리도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주변이 관광시설과 일자리로 채워지면서 킨텍스역 근처도 활성화되고 이는 아파트의 수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킨텍스역 근처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왔는데 아직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생활 편의시설이 다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광단지와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장안 공공택지지구도 개발이 돼서 배후단지가 들어온다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기에 GTX-A로 서울 강남 삼성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게 되면서 그 가치도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킨텍스역 근처의 신축급 초역세권 아파트들도 가격 반등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GTX-A라는 대형 호재가 이미 실현이 되었는데도 말이죠. 아직은 일산 또한 부동산 침체기의 시기를 겪고 있고 GTX-A가 반쪽짜리 노선이라는 점 때문에 가격 반등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개선되고 GTX-A가 삼성역까지 완전 개통하면 파주 운정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가치가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산도 현재 서울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GTX-A로 인해서 크게 좋아지니까요. 지금 시기에는 아직 가격 반등을 하지 못한 곳 중에서 크게 좋아질 일이 남은 곳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앞으로는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언제 사야 할지 2025년 투자 전략집을 만들었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한 달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크게 갖지 않을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의 상급지인 강남 3구, 마용성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침체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있지 않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과 같은 이미 많이 오르고 핫한 자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 소수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은 자산이 저렴해졌을 때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큽니다. 지금 수도권 상급지를 제외한 아파트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며 제 구독자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상승장에도 미리 대비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